자, 이번 시간에는 상학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8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상학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상학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인 원에서 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의 교점을 P라고 두면 이때 사인과 코사인 값은 이제 좌표로 정하기 때문에 이 P점에 x, y라고 두면 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임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x 값이 코사인이고 y 값이 사인인 것도 설명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값은 P점의 y좌표와 x좌표로 정해진다. 즉, 좌표로 정해진다고 다시 한번 복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 P가 단위원을 움직일 때였을 때 사인과 코사인 값의 변화는 무엇을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 P점에 뭘 보면 될까요? 좌표, y와 x좌표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쌤이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함수부터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y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세타의 값을 가로축에 나타내시고 이렇게 세타에 대응되는 사인 세타 값을 y축에 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y 코 fx 꼴로 그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어떠냐면 이 그래프는 이 P점에 어떤 것을 보면 됩니까? 그렇죠. y좌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P점을 x, y라고 두면 이 y값의 변화를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P점이 처음에 이 x축에 붙어있을 때 1,0이었을 때 y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 세타값도 역시 0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P값이 이 원에 따라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y값은 90도까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90도까지는 함수값이 점점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똑같이 함수값이 올라가다가 딱 90도일 때 최대값 함수값은 1을 갖습니다. 90도 넘어갔을 때 180도까지 함수값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고 있죠. 0까지 감소합니다. 즉 파이까지는 함수값이 쭉 다시 감소하다가 이제 각도가 더 넘어가서 180도 이상, 270도 이하까지 쭉 내려가게 되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합니다. 함수값이 쭉 마이너스 1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마지막 부분 270도부터 360도 사이 구간 올라가게 되면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0부터 2파이 360도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커브를 가지게 되어 있고요. 원을 계속 반복해서 돌리게 되면 이 구조는 반복되니까 계속 이 그래프가 옆으로 양옆으로 반복돼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의 정의역을 보면 실수 전체 집합이고 그쵸? 모든 x값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치역은 보면 알겠지만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그래프를 보니까 원점 대칭 그래프이기 때문에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건 저번에 쌤이 한번 다른 보충 강의 설명으로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두 개 같이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원래는 이렇게 단위원이 있으면 이 P점의 x, y에서 x좌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x좌표가 처음에 각도가 없을 때 1이었죠. 점점 올라가면 x값이 감소했다가 180도까지 가는 x값이 마이너스 1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 x값이 증가하게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x값의 변화를 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세타값을 가로축에 x축, 사인값, 코사인값 둔 다음에 이 원을 90도만큼 현시켜가지고 x축이 위에 있게 y축이 왼쪽에 있게 이렇게 놔두면요 이 x값이 변화할 때마다 생기는 것을 마치 원래 단위에서 y값이 바뀌는 것처럼 그래프를 좀 편리하게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실 때 여기 원래 단위원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교과서대로 그린 좌표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도가 없을 때 x값이 1이고요 점점 x값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죠. 즉 x값이 점점 이렇게 감소합니다. 쭉 감소하죠. 계속 그치 x값이 계속.
그래프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쵸? 90도까지, 90도 값의 함수값은 0입니다. 쭉 각도가 더 내려가서 x값이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오게 되면 역시 함수값도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까지. 그 다음부터 x값이 증가도 이렇게, 그쵸? 증가하면서 쭉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 그래서 0도일 때부터 2파이 때까지 이러한 그래프명을 알 수 있고요. 역시 반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역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 알 수 있고요. 이 그래프 특징은 사인과 다르게는 y축 대칭이므로 코사인 마이너스 θ는 코사인 값과 똑같다는 거, 저번에도 배웠던 성질과 다 같이 비교하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맞춰서 이제 보통 정역의 원소를 보통 함수에서 x라고 두니까 이제 sin θ, cos θ 함수를 sin x, cos x라고 두면서 표현을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한 바퀴가 360도인데 이 파이 간격으로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역시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인에 x 플러스 2n 파이 몇 바퀴 돌든 뭐 뒤로 세 바퀴 돌든 앞에서 다섯 바퀴 돌든 그것은 원래 사인값과 역시 함수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함수 fx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p 이퀄 fx, 그러니까 즉 fx에다가 적당한 p 값을 더했을 때 함수값이 똑같아지면 이러한 p 값이 0이 아닌 값이 존재할 때 이때 fx를 뭐라 부르냐면 주기 함수라 부릅니다. 주기. 근데 이 p 중에서도 가장 작은 최소 양수를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sin x, cos x는 모두 주기가 2파인 주기 함수다. 왜냐면 아까 전에 예를 들면 sin에 x 플러스 2n 파이는 sin x라고 뒀죠. 그쵸? 그러니까 적당한 p 값을 주면 원래 값과 똑같기 때문에 얘는 주기 함수 맞아요. 근데 이러한 p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인 양수가 주기이기 때문에 n은 정수이고 양수,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는 1이기 때문에 1을 넣었을 때 값, 즉 2파이가 바로 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 성질입니다. sin x, cos x는 정역은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마이너스 1과 사이다. sin x는 원점 대칭이고 코사인은 y축 대칭이다. 주기는 모두 몇 파이다? 2파이다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을 보겠습니다. sin 2sin x, y는 2sin x 추역과 주기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이 그래프를 확대해 보면요. 예제 문제 보면 여기가 회색깔로 연한 색깔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sin x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 sin x 그래프입니다. 먼저 주기가 바뀌었을까 궁금해서 2 sin x에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2n파이 꼴로 대입하면 역시 앞에 상수배만 했기 때문에 sin x는 sin x 플러스 2파이 똑같기 때문에 주기가 원래 함수랑 어떻습니까?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원래 sin 값의 함수 값에 다 몇 배 했어요? 2배 했기 때문에 위로 아래로 2배씩 확대한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와 같이 주기는 변함이 없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주기는 똑같이 2파이입니다. 하지만 그 올라가는 높이가 좀 더 올라갔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로 좀 더 내려가고 올라가는, 즉 우리가 물에서 진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폭. 그래서 더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왼쪽에 교과서에 보시면 이 y 콜 EFX는 y 콜 fx y축 방향 2배만큼 늘린 것이다. 여러분 1학년 때 쌤이랑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쵸? y 콜 AFX 꼴과 y 콜 fx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중입니다. 이 밑에 문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멈춤 버튼 누르고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네, 그려봤죠? 자, 이건 위에 거랑 비슷한 문제인데 코사인 x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2분의 1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치역과 주기를 구하려 했는데 치역은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쵸? 함수값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로 보면 되겠죠. 주기는 역시 변함이 없죠. 똑같이 2파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만 쌤이랑 같이 그려볼게요. 자, 최대값이 2분의 1로 줄었고 최소값도 마이너스 2분의 1로 됐습니다. 주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점선만 한번 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빨간색으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똑같이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는, 지금 이 빨간색이 이제 왼쪽 오른쪽 다 반복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갔다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반 이 정도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반까지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어지는 y는 2분의 1의 코사이너스 그래프를 쌤이 그렸습니다. 네, 여러분 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답을. 네, 넘어가서 이제 이번을 풀기 전에 이제 좀 더 다른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의 또 다양한 주기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메모를 잠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fx 주기가 p일 때 fax 주기는 얼마일까? 자, fx 주기가 p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p는 얼마입니까? fx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가 양수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가 주기가 p이기 때문에 fax는 역시 ax에다가 p를 더해도 함수값이 동일합니다. 근데 얘를 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a분의 p임을 알 수가 있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x에다가 a분의 p만큼 평행이동 했을 때도 함수값이 겹쳐진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p만큼 이동해도. 그러니까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ax의 주기는 얼마란 거죠? 네, a분의 p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수기 때문에 a가 음수로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게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쌤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fax 주기는 a분의 p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 위에 설명이 이해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인 ax와 코사인 ax 주기는 모두 절대값 a분의 2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사인 x하고 코사인 x의 주기가 몇이었죠? 2파였죠. 이 2파인데 이 안에 있는 a로 나눠준 값이 주기다. 즉 원래 주기가 p이면 그 a의 한 만큼 절대값에서 나눠주면 되는 게 새로 바뀐 함수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다시 오면 y는 코사인의 2x, 아까 다른 건 2가 안쪽에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함수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1과 1까지 치역은 똑같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주기를 구할 때 이 책에 있는 거는 지금 항상 그 쌤 말한 걸 일반적으로 푼 거고요. 쌤은 일반화했기 때문에 바로 그 결과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기가 2파이인데 요 안에 a 값이 2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거. 그냥 사실 2는 양수니까 상관없죠. 계산하면 파이.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x의 주기는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원래 거가 주기가 몇 파이였죠? 네, 2파이였죠. 지금 여기 그림 보면 왼쪽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 지금 진한 회색깔로 되어 있는 게 원래 코사인 x 그래프예요. 근데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지금 코사인 2x 그래프인데 어떻게 됐죠? 좀 더 좌우로 찌부된 느낌 나죠. 그렇죠? 왜냐면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이거를 이제 파이로 주기를 잡아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2파이까지 나왔던 그림을 한 번에 파이만큼 이렇게 압축시켜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여기 2 한 만큼, 즉 2분의 1배만큼 축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프 그려보시고요. 쌤랑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그려봤죠? 자, 치역과 주기를 구하죠. 치역은 그대로죠. 마이너스가 1 사이에 똑같죠. 함수값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기가 바뀝니다. 왜냐면 원래 주기가 몇 파이죠? 사인 함수가 2파이인데 이게 지금 3분의 1x니까 이 안에 3분의 1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몇이 돼요? 6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파이였던 것이 주기가 6파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좌우로 쭉 늘리는 거죠. 3배 늘리는 거예요. 3배. 원래 그래프를 좌우로 3배만큼 쫙 늘리면 좀 더 늘어지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다 그리기 어렵고 여기다가 해볼게요. 지금 0부터 원래는 함수가 2분의 파일 때 꼭대기 올라갔죠. 근데 2분의 파이가 아니라 몇 파일 때? 3배니까 2분의 3파일 때 꼭대기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쵸? 원래가 2분의 파일 때 꼭대기였으니까 2분의 3파일 때 꼭대기 올라가겠죠. 그러면 파일 때 0이었으니까 3파, 여기가 3파이라 두면 3파일 때 내려가겠죠. 그쵸?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쭉 늘어지는 그래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쭉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그래프 함수값은 똑같은데
좀 더 늘어지는 스프링의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 다시 나왔는데요. 이제는 보면 평행이동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쵸? 아까랑 다르게 sin x-6분의 파이 플러스 1의 치역과 주기를 구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이 sin 앞에 개수가 똑같이 1이기 때문에 함수값, 최대값, 최소값은 변화가 없지만 플러스 1이 했기 때문에 똑같이 위로 평행이동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움직여야 되는데 한 칸씩 위로 올라갔으니까 0부터 2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치역은 0부터 2까지만 알 수가 있고요. 자, 주기 볼게요. 주기는 원래 x 앞에 개수에 따라 변화되는데 개수가 없어요. 1밖에 없으니까 주기는 똑같아요. 주기는 2파이고요. 대신에 원래 그래프를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1만큼 올린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 문제의 해설을 같이 따라가 보면 원래 회색깔 그래프가 원래 sin x 그래프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올리고 y축 1만큼 올렸으니까 즉 이 점이 2점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쭉 이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릴 때는요 조금 평행이동이 어려워요. 왜냐면 좌표를 찍을 때 여기 지금 보면 여기 3분의 5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x값의 x좌편, y좌편 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뭘 해야 될까요? 계산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3번 문제가 있어요.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3번 문제 보이죠? 이거를 여러분들 풀어보고 쌤이랑 맞춰볼게요. 자, 3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치역과 주기를 먼저 구했어요. 치역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죠. 왜냐면 원래가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밑으로 한 칸씩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입니다. 주기는 변화 없는 평행이동이니까 2파이만 알 수 있고요. 자, 빨간색으로 그래프 그렸는데 이거 좀 그래프 그리기 쉽게 좀 알려주면 어쨌든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포인트들을 잡는 거죠. 자, 포인트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포인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면 오른쪽 3분의 파이만큼 밑으로 한 칸 내리면 이 좌표 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꼭대기 있는 점이 이 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점 보세요. 밑으로 내려온 마이너스 1 값을 3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 1만큼 내리면 이런 점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그래프 그리시면 훨씬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파이도 이렇게 오른쪽 3분의 파이 밑으로 마이너스 1가 내리면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긴 그래프를 이어주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더 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번 문제 보면 치역이 이제 0부터 1까지인 걸 여러분 혹시 알 수 있고요. 주기가 파인데요. 바로 그리기 어려우니까 쌤이 빨간색으로 y는 2분의 1 sin 2x 그래프 그린 다음에 파란색으로 위만큼 2분의 만큼 올렸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를 참고해보면 얘는 치역이 어떻습니까? 그쵸? y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2분의 1이고 주기가 파인 그래프잖아요. 빨간색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원래 그래프를 위로도 반으로 줄이고 왼쪽 좌우로도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쵸? 위아래 다 모두 2배씩 압축하는 거죠. 압축. 2분의 1배 하는 거죠. 그거를 파란색 그래프, 원래 그래프는 위로 2분의 1만큼 올렸기 때문에 파란색 그래프임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상한함수에 이제 파이나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를 평행이동 시켰을 때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죠. 지금 그쵸?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즉 sin x 플러스 파이와 sin x 그래프, 코사인 x 플러스 파이와 코사인 x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지금 원래 회색깔로 나와 있는 것이 sin x고 빨간색이 x 플러스 파이 꼴인데 두 개가 서로 부호가 어때요? 반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마찬가지로 코사인 x 플러스 파이랑 코사인 x 그래프도 역시 부호가 두 개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sin x 플러스 파이, 코사인 x 플러스 파이는 마이너스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임을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이거는 쌤이 저번에 배웠던 성질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래프로만 여기는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죠? sin x 파이 플러스 x는 마이너스 sin x고 코사인 파이 플러스 x도 마이너스 코사인 x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은 여러분들 쌤이 저번에 설명한 성질이 따로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언급하지는 않고 대신 여기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sin 파이 마이너스 x,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 그래프를 직접 그려본 다음에
원래 값과 일치하는지 부호 반대인지를 체크해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sin x 플러스 2분의 파이, 코사인 x 2분의 파이도 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교과서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즉 평행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확인하기 때문에 근데 평행이동도 그래프 한번 그려본 다음에 실제로 성립하는지 확인해보고, 마찬가지로 5번도 역시 그 성질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밑에 문제 6번을 풀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풀어봤죠? 자, 쌤이 이제 이번 처음이니까 답을 다 실어줬고요. 해설까지 쓸었습니다. 자, 쌤이랑 같이 봐볼게요. 6분의 5파이 값을 구하세요. 자,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파이 빼기 6분의 5파이인데 이거는 원래 사인 6분의 파이랑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입니다. 코사인 3분의 4파이 역시 파이 플러스죠.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이고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는요 사인 함수가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수가 있죠. 마이너스 사인 3분의 2파이 쓰면 1번과 똑같이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로 바꾼다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답이고요. 4번은 코사인 4분의 3파이, 코사인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붙이고 코사인 4분의 파이죠.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임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강의가 긴데 여러분들 중간에 멈추고 스트레칭도 하고 물도 마시고 조금 편안하게 강의를 이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함수 그래프는 보면 단위원이 있고요. 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P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세타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꼴이 아닐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파이만큼 더해지는 그런 세타만큼 마이너스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니까. 그랬을 때 a라는 점이 1,0이 있는데 여기서 x는 1이라는 선은 쫙 그어요. 이렇게 쭉 그었어요. 그랬을 때 접선 L과 동경 OP 교점을 T라는 점을 잡았습니다. 1,T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동경을 쭉 더 이어서 이 빨간색과 만나는 점을 T 1,T로 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탄젠트 정의가 뭐죠? 그렇죠. 기울기죠. x분의 y, x좌표분의 y좌표인데 기울기 때문에 사실은 이 OT의 기울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1분의 t로도 볼 수가 있죠. OP의 기울기는 OT의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즉 t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이 이렇게 만약에 어떤 알파랑 각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점이 P'이라는 동경 잡을게요. 거기 그 단위원 위에. 그러면 빨간색과 만나는 점, 요 점의 y좌표가 바로 탄젠트 값이라는 뜻이에요. 각도가 좀 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 점이 P 더블 프라임인데 쭉 이어서 만나는 이 교점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것도 T 프라임인데 그럼 이 점의 높이가 바로 이 세타의 탄젠트 값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90도일 때 정의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각도를 쭉 올리다 보면 90도일 때는 이것과 이것이 뭐하기 때문에 평행하기 때문에 y값이 존재할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젠트 값을 좀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 세타가 n파이 2분의 파이일 때는 이 동경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아까 쌤 말한 대로 탄젠트 값은 정해질 수가 없죠. P점x가 0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면 탄젠트 그래프 역시 세타 값을 가로축, 그 탄젠트 값을 y축에 놔둔 다음에 원을 빙글을 돌리면 쭉쭉 그어서 x는 1과 만나는 이 교점에 무슨 좌표? y좌표로 함수값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함수값이. 그쵸? 그래서 함수값이 90도일 때까지는 쭉 올라갑니다. 그쵸? 근데 90도일 때는 정해될 수 없고 점근선으로 존재합니다. 선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쭉 내려갈 수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때는 정해될 수 없고요. 이게 지금 반복이 되는 거죠. 왜냐면 길게 돌아가서 90도 넘어가다가 칠게요. 그러면요. 이 점이 P'이면 O점과 P' 만나는 이 교점이 쭉 그어주면 여기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 점의 함수값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이 그래프가 똑같이 복붙해서 오른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0부터 2분의 파이, 여기 만나는 점 파이고요. 다시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여기 똑같이 2파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두 개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정의역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 정수일 때를 제외하고는 다 잘 정의되고요. 치역은 아까랑 다르게 실수 전체 집합이죠. 함수값이 저 큰 값이랑 작은 값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점근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는 또 원점 대칭인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의 탄젠트 세타인 것도 알 수 있고 역시 세타를 x로 바꿔서 탄젠트 x라고 우리가 두면 되겠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인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꼴이 아닐 때는 탄젠트 x에 n파이 꼴만 더해도 역시 탄젠트 x 값은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질 같은 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정역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집합이다. n은 정수이면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치역은 실수 전체고요. 그래프는 원점 대칭, 주기는 파이고 이게 정의되지 않는 그 선들이 전부 다 점근선으로 존재합니다. 4번 문제 볼게요. 탄젠트 EX의 주기와 점근선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주기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있죠. fx 주기가 p일 때 fax 주기는 절대값 a분의 p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원래가 파이기 때문에 이 숫자 2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2를 넣어주면 주기가 2분의 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근선은 뭘까요? 네, 그쵸. 원래는 점근선이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꼴이 점근선이었어요. 그쵸. 근데 EX 같은 경우는 E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2를 양변에 다 나눠주면 결국에는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꼴, 이게 바로 점근선인 것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래는 탄젠트 x 점근선의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꼴인데 이제 탄젠트 ex에 물어봤기 때문에 e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꼴 되는 곳이 바로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이런 것들 다 점근선 되겠죠. 그리고 주기는 2분의 파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오른쪽에 보면 그래프를 비교해 볼게요. 회색깔로 되는 것이 원래 그래프고 초록색깔로 되는 그래프가 이제 탄젠트의 EX 그래프입니다. 보면 여기 지금 원점 지났고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반으로 줄었죠. 이렇게 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똑같이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 7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다 정리해놨고요. 여러분 같이 보면서 확인하면 돼요. 자, 탄젠트 2분의 x의 주기는 2파이고 점근선은 x는 2n파이 플러스 파이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인데 두 배씩 해주니까 2n파이 플러스 파이인 꼴도 알 수 있고요. 검은색으로 그래프 그렸어요. 검은색 그래프 보이나요? 오른쪽 보면 주기가 2파이고 오른쪽으로 쭉 늘렸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프, 검은색 그래프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그렇죠? 이미 오른쪽 왼쪽 그렸습니다. 이건 쉬운데 이제 밑에 거 보면 탄젠트 EX-2분의 파이 그래프다. 이건 뭐냐면 탄젠트 EX 그래프를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그래프잖아요. 2로 묶으면 4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EX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EX는 주기가 몇일까요? 2파이 꼴이에요. 그다음 점근선은 요 EX-2분의 파이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니까 계산하면 2분의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면 역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빨간색. 그래서 이렇게 주기가 2분의 파이고 탄젠트 EX를 4분의 파이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여기 시작한 4분의 파이점이 0점을 가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성질들을 다 정리하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저번에 성질로 따로 보충 프린트 설명한 적 있잖아요. 그걸로 이해하시고 지금 교과서에서는 그래프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까지 같이 두 개 다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성질들은 자꾸 반복해지면 여러분 익숙해질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